의식이 열리기 전에 어떤 일상의 삶이 있었던 제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해입니다. 저는 5가지 기준으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 둘째, 의식을 머리에 둔다. 셋째, 새벽에 깨어 있는다. 넷째, 독서를 한다. 다섯째, 산책을 한다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일과는 이러했습니다.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mp3에 다운받아 이어폰을 끼고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모든 일을 멈추고 음악 듣고 독서하고 산책하며 오후 3시 30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오직 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의식은 머리에 두고 일상을 보냈습니다. 버스로 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해도 의식은 머리에 집중한 채로 움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24시간 의식을 머리에 두었습니다. 슈퍼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러 갈 경우 필요한 것만 사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의식을 빼앗기지 않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할 경우도 의식은 계속 머리에 두고 몸은 움직였습니다. 잠을 잘 때도 의식을 머리에 두고 자겠다라고 의식이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후 3시 30분에 맞춰 간식을 만들고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숙제와 잠자리를 정리한 후 식구들이 잠드는 11시 이후가 되면 다들 빨리 잠들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잠들고 나면 새벽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사실 눈 감고 가부좌를 하는 그런 명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깨어 있었을 뿐 지금의 명상 방법과 비슷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명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앉아 있거나 질문을 하거나 멍하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며 나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머리가 맑아지고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을 느꼈으며 고요해짐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서가 아니라 물속에 잠겨 있으면 물에 대한 결핍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슬이 대지에 내리는 소리, 새벽이 오는 소리, 곧 충만이었습니다. 그냥 알아짐의 그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물이 가득한 연못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연못의 지름은 3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물이 쪽빛인 걸로 보아 깊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나의 머릿속이구나. 그냥 알아졌습니다. 아침에 컴퓨터에 앉아 그 모양을 생각하며 검색어에 뇌하수체라고 쳤습니다. 그 모양이나 위치가 송과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저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으로 헤엄쳐 들어가니 벽은 동굴 같은 바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더 깊이 내려갈수록 넓어지고 끝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속인데 숨이 차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입구를 보니 물은 가득한데 입구가 흐르지 못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한 부분을 보니 가로 2m, 세로 1m 정도 되는 바위가 있습니다. 발로 툭 차고 나니 막고 있던 바위가 밀리면서 연못에 있던 물이 콸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송과체를 통해 무한한 정보가 있으며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내가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행위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도 없고 질문도 멈추었습니다. 읽어야 하는 책은 아침이 되면 신문이나 컴퓨터에서 자연스레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을 구매하고 나면 책 내용을 보기 전에 책 위에 손을 얹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지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자가 의도한 대로 쓰여진 부분과
여러 가지 이유로 기록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라고 감사 기도를 한 후 책 표지 뒤에 구매 날짜와 나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나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책을 한 권 읽어도 필요한 건 단 한 줄 또는 단어 하나였습니다. 책에 대한 존중은 모든 이에 대한 존중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은 모든 이를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섬세한 소통은 곧 섬세한 존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의식을 머리에 두고 새벽에 깨어있고 독서하고 산책하기를 1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 안방 침대 모서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로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기절했습니다. 6시간 동안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보고는 잠자고 있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자는 줄 아는구나. 안심이네. 마음이 놓였습니다. 6시간 후에 일어났을 때 발이 5cm 정도 공중에 붕 뜬 것 같았으며 걸어갈 때 밀려서 가는 듯 했습니다. 거리 조절, 거리 감각이 둔해진 상태여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외출은 거의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운전 또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을 때는 남편에게 부탁해서 공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공원에서 나무를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붕 뜬 상태는 열흘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안정이 되어갈 즈음 이 세상에 계시는 모든 선인, 선친들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내가 계획을 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의도만 내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내면에서 다 알아서 안내합니다. 내가 그냥 똑똑하다고 주장하던 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나를 작동하지 않게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나무가 되어지고 바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땅의 소리를 듣는 이런 일들은 그 곳이 어디든지 신인, 선인, 선친들의 은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자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왜 이렇게까지 과정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체험하나요? 라는 나의 질문에 나중에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라는 게 내면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뒤에 말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식이 열리기 전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하던 2005년 당시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평온하고 행복해서 혹은 신경 쓸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가정처럼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일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만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바해였습니다.